안녕하세요. 잼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사기 위한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 카메라에 대해 얘기를 해봤다면은 오늘은 바로 렌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고르셨다면 렌즈를 고르셔야 될 텐데 렌즈 종류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자신에게 필요한 렌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렌즈 사야 되는데 비싼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비싼 걸 사는 게 좋은 건가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카메라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드렸듯이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용도 위주로 렌즈를 선택하셔야지 비싼 거를 무조건 산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촬영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대 렌즈들도 굉장히 수준 높고 예쁜 사진들 또는 영상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렌즈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렌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표준 렌즈, 그리고 망원 렌즈, 광각 렌즈 총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표준 렌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 렌즈입니다. 표준 렌즈 또는 표준 줌 렌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얘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광각 렌즈와 망원 렌즈 사이에 화각, 그 딱 사이의 화각을 표준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화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쉽게 말해서 사람 눈에 그 카메라 안에 담기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각이 넓다 하면은 내가 보이는 시야가 넓다, 화각이 좁다 하면은 내가 보이는 시각이 좁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화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총 3가지 렌즈가 광각, 표준, 망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광각을 보면은 사람이라고 여기가 있을 때 시야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를 광각이라고 합니다. 보통 18에서 30mm 정도를 광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표준은 광각보다는 조금 작은 시야 범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30에서 70mm 정도를 표준 화각이라고 말합니다. 망원은 셋 중에서 화각이 제일 좁은 것으로 70 이상부터를 망원이라고 부릅니다. 망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줌이 많이 됩니다. 줌이 많이 됨에 따라 당연히 화각이 둘 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광각 같은 경우는 줌 효과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화각이나 시야 범위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딱 중간이 바로 표준이 되겠습니다. 화각이 넓을수록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고, 화각이 좁을수록 단일 사진 또는 인물 사진 위주의 사진을 많이 찍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표준 렌즈는 화각이 넓은 것 그리고 좁은 것 그 정도,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표준 렌즈들은 준광각 또는 준망원에 속하기 때문에 처음 사신 분들이 여러 가지의 화각들을 즐기시기에 굉장히 좋은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렌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각도 아니고 망원도 아닌 그 어중간한 형태이기 때문에 난 조금 더 넓게 잡고 싶은데, 조금 더 넓게 많은 것을 담고 싶은데, 나는 이게 조금만 더 좁게 잡혔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한 사람만 또는 한 물체만 잡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논 렌즈군에 이제 2470L 렌즈가 있습니다. 2470L 렌즈 같은 경우는 그 별명이 바로 게르, 그게 별명입니다. 굉장히 고가이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꼭 필요한, 없지 않니 너무나 불편한 그런 렌즈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광각 렌즈입니다. 광각 렌즈, 자, 넓을 광자를 써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광활한 자연 풍경을 찍거나 아니면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각 렌즈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의 단점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왜곡 현상입니다. 이 왜곡 현상이라 하면은,
자, 사진이 원래 이렇게 직사각형 모형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광렌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끝에 모서리 쪽이 조금씩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바로 왜곡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광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씩 보정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장점은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 사진 또는 자연 사진 찍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진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물 사진 찍을 때 사용하는 렌즈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망원 렌즈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렌즈를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그 이미지, 대포라고 불리는 흰색의 엄청 큰 렌즈들 혹시 아시나요? 아이돌 뭐 사진 찍을 때 아니면 기자들이 사진 찍으러 왔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렌즈인데 그 렌즈가 바로 망원 렌즈입니다. 이 망원 렌즈라 함은 각 자신의 위치에서 멀리 있는 것을 찍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찍거나 아니면 멀리 있는 대상들을 찍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쓰이고 장점을 보이는 게 바로 아웃포커싱이라고 합니다. 아웃포커싱 제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아웃포커싱을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망원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은 굉장히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아이돌 사진 보면은 굉장히 이쁘게 찍힌 사진들 많죠. 보통 이 망원 렌즈로 찍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대상을 찍으려고 하는 그 특징 때문에 단체 사진을 찍거나 자연 사진을 찍을 때는 사실 조금 불편한 렌즈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렌즈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사실 여러 가지 렌즈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렌즈가 바로 이 세 가지 렌즈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만 다루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광각, 표준, 망원을 살펴봤다면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바로 단렌즈와 줌렌즈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표준 렌즈 잠깐 설명드릴 때 표준 줌렌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줌렌즈는 말 그대로 줌이 가능한 렌즈를 줌렌즈라고 합니다. 줌인, 줌아웃, 화각을 조절할 수 있는 렌즈가 바로 이 줌렌즈가 되겠죠. 그렇다면 단렌즈는 무엇이냐? 단렌즈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줌이 불가능한 렌즈를 바로 단렌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단렌즈를 쓰냐? 줌이 되는 게 훨씬 좋지 않냐? 왜냐하면은 이 단렌즈를 왜 쓰냐 하기 위해서 조리개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조리개는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리개 값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탁월한 아웃포커싱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쁜 인물 사진들을 보일 경우에는 이 단렌즈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두루두루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줌렌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렌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렌즈 종류에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렌즈들을 한번 소개해드릴 텐데, 자, 그럼 먼저 초보자용 렌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분들께서 이제 카메라를 샀을 때 카메라 박스 안에 같이 들어있는 렌즈들이 있습니다. 이 렌즈들을 이제 번들 렌즈 또는 캣 렌즈라고 부릅니다. 같이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번들 렌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표준 렌즈, 표준 줌 렌즈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각과 준광각, 준망원의 화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습도 가능할 뿐더러 굉장히 생각보다 이 가격대보다 굉장히 좋은 성능들을 보여줍니다. 초보자분들께서 이 렌즈를 사용하실 경우 부담없이 저가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편하게 여러 가지를 즐기실 수 있는 렌즈가 되기 때문에 이 번들 렌즈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제일 추천드리는 렌즈입니다. 다음으로 만약 나는 조금 더 돈에 여유가 있다, 자금에 여유가 있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렌즈는 바로 탐론 1850 렌즈, 1850인가 렌즈입니다. 네. 이 렌즈 같은 경우는 번들 렌즈와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조리개 값 차이가 보여줍니다. 번들 렌즈 같은 경우는 보통 3.5에서 5.6이라는 조리개 값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이 탐론 렌즈 같은 경우는 2.8 고정 조리개입니다. 2.8 고정 조리개.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5에서 5.6 이렇게 변하는 조리개 렌즈를 가변 조리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18mm라는 화각에서는 3.5의 조리개를 개방할 수가 있지만 50만큼 줄었을 때 또는 55만큼 줄었을 때는 조리개 값이 5.6까지가 최대가 됩니다. 즉 조리개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정 조리개라면은 18mm이든 50mm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2.8이라는 값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조리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진짜 왜 중요한지 알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8이라는 장점을 가진 렌즈는 굉장히 다방면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 표준 줌 렌즈 같은 경우는 고가 모델도 2.8 고정 조리개 값이 가장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또는 난 돈이 없다 하는 분들이 이 2.8이라는 조리개 값을 체험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렌즈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단렌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단렌즈는 캐논 1.8 모델입니다. 화각 같은 경우는 보통 30mm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조리개 값을 많이 부르는데 캐논 1.8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캐논 1.8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가입니다. 10만원 이하 또는 10만원보다 조금 더 넘는 가격에서 단렌즈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렌즈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사진 화질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요.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자금이 있다, 조금 더 돈이 있다, 아니면 카메라에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렌즈는 시그마 브랜드의 30 그리고 1.8 조리개 값을 가지는 모델, 즉 별명으로는 삼식이라고 불리는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또 가장 유명한 렌즈군에 속합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 잡는 속도는 물론 탁월할 뿐더러 화질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고 또 시그마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렌즈 색감이 있습니다. 조금 따뜻한 색감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소니 같은 경우에는 번들 렌즈 외에 다른 렌즈를 추천해 드린다면 역시 소니 1.8 렌즈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소니가 렌즈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단렌즈를 구매할 때도 꽤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정도까지 단렌즈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렌즈에 만족하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렌즈가 바로 캐논 1.8 렌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8이라고 써있고 그리고 35라고 화각에 35mm라는 뜻인데 초점이 잘 맞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렌즈입니다. 굉장히 작은 렌즈예요. 자, 이 렌즈도 굉장히 우수한 렌즈입니다. 가격대는 약 30만원 위아래 정도 하는 가격대인데 인물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우수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이 렌즈도 초점 잡는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굉장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논 브랜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캐논 1.8 렌즈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니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소니 1.8 렌즈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을 위한 렌즈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에 대한 욕심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좀 더 좋은 화질, 좀 더 다양한 화각들 이런 것들 많이 구상하시고 생각하실 텐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한 렌즈들은 캐논 1850 렌즈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번들 렌즈와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대를 살펴보면 굉장히 큰 가격대 차이를 보여줍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냐 하면은 바로 이 제가 말씀드린 초보자 렌즈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질면에서 당연히 업그레이드된 것은 물론이고 초점 잡는 속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인 하나, 이 캐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소닉 모터라고 별칭을 붙이는데, 이게 초음파, 초속? 초음? 울트라소닉이 초음파인데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모터들이 동작할 뿐더러 저소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상 같은 걸 촬영하실 때 이 카메라 렌즈 초점 소리 돌아가는 소리가 이게 띠릭띠릭띠릭 하면서 굉장히 잡힐 때가 있어요. 좀 별로거든요. 거슬리고. 근데 이 렌즈군들 같은 경우는 그런 소리가 전혀 없어요. 아주 스무스하게 거의 소리가 안 난다 싶을 정도로 쓱 잡히고, 그 다음에 장속도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이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렌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소니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을 추천드리냐, 바로 18105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1805 같은 경우는 사실 조리개 값이 4라는 굉장히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180가 왜 좋냐 하면은,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초점 잡는 속도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렌즈도 18200라는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초점 변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렇게 한번 잡힐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초점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손흔들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소니 같은 경우에는 OSS라는 별명? 코드네임? 하여튼 간에 그런 걸 붙이는데,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또한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줌 렌즈가 전자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줌인 또는 줌아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렌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진 찍을 때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조리개 값이 4라는. 하지만 그거 빼고는 사실 굉장히 모든 면에서, 화각 면에서도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렌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망원 렌즈와 광각 렌즈를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롭 바디가 아닌 풀 프레임 바디를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렌즈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아마추어 분들이 접근하기엔 굉장히 가격이 비싼 렌즈들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 광각 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대가 높습니다. 저렴한 모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 또는 아마추어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 렌즈입니다. 또 이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도 즐길 수 있는 렌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가 모델들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이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저가 모델은 사실 그렇게 추천할 정도의 성능이나 추천드릴 정도의 어떤 화질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비싼 모델을 가야 좀 제값을 한다, 진짜 돈 주고 사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렌즈들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이 망원 렌즈는 조금 더 표준 렌즈에 적응하신 뒤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 좀 표준 렌즈 말고 줌 렌즈까지 즐기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니의 1805 모델 또는 캐논에도 이와 같은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1880이나 1880? 1805? 그 정도의 모델이 존재하는데, 그 정도의 모델을 사용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즐기실 수 있겠지만 이 조리개 값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효과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카메라 렌즈와 카메라 두 개를 모두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결정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두 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메모리 카드나 그 외에 조명, 스피드라이트 같은 삼각대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매하시고 그 이후에 카메라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는 단계로 가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 카메라를 사용할 때, 촬영할 때, 사진 찍을 때, 영상을 찍을 때 가장 필요한 요소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가장 큰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잼이었습니다.